산은 물론이거니와 서해와 인접한 충청남도 홍성. 조선시대부터 그 땅이 넓고 기름진 터라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을로 높은 명성을 자랑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물 좋고 공기 좋다는 깊은 산골짜기의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오늘의 주인공 정재춘 씨. 그의 아침은 보물 단지를 닦아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매일 닦아내려니까. 매일 닦아도 허투루 항아리를 닦는 법이 없다는 정재춘 씨. 그나저나 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항아리, 이거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제 850개 정도의 항아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닦는 것만 해도 중노동. 뭐가 들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기만 한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저희 노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 식초인데요. 항아리 안에서 잘 발효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식초. 그런데 색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이게 진짜 식초가 맞긴 합니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 식초라는 말을 썼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곡물로 만든 식초가 향기가 난다고 해서 향초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일본은 검은색을 띈다고 해서 흑초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전통 식초에 대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에 소개된 거는 곡물 식초가 흑초라는 이름으로 일본식 흑초라는 이름으로 소개됐기 때문에 현재는 흑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선 식초 지식 넘버 원.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카메라 앞에서 뽐내는 산중 식초학 박사 정재춘 씨. 알코올 기운이 완전히 제거된 흑초에선 전통 간장에서나 맛볼 수 있는 부드러운 감칠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될수록 또 정성을 오래도록 들일수록 고유한 풍미가 더 깊어진다는 천혜의 건강 발효 식품인 흑초. 산소와 접촉이 지나칠 경우는 휘발돼 물로 변하고, 부족할 경우엔 풍미가 떨어지는 터라 꼼꼼하고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1년 동안 뚜껑을 열고 닫는 작업만 최소 50번, 최대 100번씩 반복하고 있다는 정재춘 씨. 정재춘 씨가 담당하고 있는 건 항아리 관리만이 아니다. 현미 흑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중 쌀 선별 역시 그의 몫이다. 흑초를 만드는 또 하나의 비밀 병기, 바로 현미. 설갱미와 현미는 흑초에 쓰일 누룩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1년에 단 2번, 봄과 가을에 이루어지는 누룩 만들기. 오늘은 본격적으로 누룩을 만들기 전 시범용으로 제작해서 한번 발효 상태를 살펴보려 하는데, 일부만 만들 예정이라고 해도 건성으로 하는 건 정재춘 씨의 사전엔 없다. 실제 누룩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 전날 찬물에 미리 불려놓은 설갱미를 쌀 빻는 기계에 넣어서 갈아주고, 헐, 그런데 기계까지 있다니. 누룩 빚을 때 대체 쌀을 얼마나 사용하는 겁니까? 한 번 누룩 빚는 날은 이거를 240kg씩 봐요. 그러니 지금처럼 시범용으로 소량 제작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대량으로 손해볼 수 있기에 이런 확인 작업은 꼭 필요하다는 정재춘 씨. 한 차례 곱게 갈아진 설갱미, 하지만 아직은 부적합 상태. 다시 한 번 더 갈아줘야만 입자가 곱게 변화하며 누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흑초와 관련된 것들만큼은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 정재춘 씨. 이런 지식들은 어떻게 얻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독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자료들하고 참고 자료, 그다음에 아시는 분들한테 물었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한 2년 정도 겪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농에서도 2년 차에 징크스가 있다고 하듯이 2년 차에 만든 거는 3분의 1을 섞여버렸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갖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몸으로 깨달은 비법들, 그에겐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다. 2번에 걸쳐 곱게 빻은 설갱미를 이용, 물을 적당히 부은 뒤에 반죽 디디기를 하는 정재춘 씨.
이때 물을 많이 섞으면 이화곡으로 불리는 쌀 반죽이 쉽게 썩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쌀을 가지고 반죽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힘이 벅찹니다.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성인 남성조차 하기 어렵고 힘든 작업. 그래서 이제 주먹만한 크기로 뭉친 후 짓눌리지 않게끔 바닥과 닿는 접촉면이 적은 동그란 모양으로 성형하는데 오리알 형태로 만드는 또 다른 이유, 이화곡이 곰팡이가 필 수 있는 면적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완성된 반죽은 발효실로 직행. 근데 지금 이제 발효가 거의 끝나는 과정이라 성형된 이화곡을 쌀누룩을 이제 띄우는 곳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 흑초 만들기. 곰팡이가 핀 누룩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작업을 해줘야만 한다. 요거를 매일 3주 정도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3, 4주. 이렇게 지붕 위에도 그 수증기에 의해서 곰팡이들이 만들어져 있는 자국입니다. 다양한 곰팡이들을 견뎌내며 발효되는 누룩 반죽들. 그렇게 8주 후 비로소 곰팡이 발효가 끝나고 난 누룩 반죽을 껍질을 벗기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가 된다. 잠시도 쉬지 않은 채 부지런히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 정재춘 씨. 누룩을 발효실에 보관한 후에는 현미를 이용 한 차례 밥을 짓기 시작하고 하기야 오늘 하루 힘들게 일했으니까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어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래도 밥이 잘 지어지려고 하는지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건춤이 꼴까 뱃속이 아주 요동치는 게 아이고 이거 참 배고파서 죽겠구만. 하지만 이 밥은 흑초를 만드는 데 쓴다고 밥을 슬슬 펴면서 김을 빼내는 정재춘 씨. 완성된 현미 고두밥의 껍질을 벗겨낸 누룩을 잘게 부숴서 한바탕 섞어주고 이때 누룩과 고두밥을 치대면 치댈수록 효소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단다. 끈적끈적한 누룩과 현미밥 섞은 것을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을 때는 완전히 채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미리 만들어둔 엿기름까지 투척하면 드디어 작업 완료! 항아리는 노지에 놓아두고 이후 초산균을 부으면 흑초가 되는데 요게 지금 5년산이에요. 숙성될수록 향기로운 향과 맛이 나는 현미 흑초. 범지를 가르는 건 항아리를 채우고 있는 식초의 양이다. 항아리 안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흑초란 이제 귀농을 통해 인생 제 2모작을 시작했는데 2모작을 가는 평생의 이제 동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통 식초를 보완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정재춘 씨. 이제 일본 식초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식초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욕 같은 것이 있었고 아마도 이게 조금 더 이제 지금 상태에서 강화되면 잃어버린 우리 전통 식초의 맛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이게 우리나라 전통 식초구나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일본 식초를 이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항아리를 한 2만 개까지 놔서 우리나라 최대의 식초 만드는 곳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밥상 위에 건강한 전통 식초를 올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정재춘 씨의 꿈을 지켜보겠습니다.